안녕. 웹소설 작가가 말도 잘한 필명 단용 쓰고 있는 김단용이야. 필명 아케레스 쓰고 있는 안주형이야. 필명 해경 쓰고 있는 김선민이야. 필명 방울뱀 쓰고 있는 정미르야. 필명 강창사 쓰고 있는 심주승이야. 자, 오늘도 웹소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게. 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해경 작가님이 저랑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야. 해경 작가님을 모셔봤고요. 이번 주제는 전개 속도와 재미의 상관관계입니다. 전개 속도. 자, 이거에 대해서는 아케레스 작가님 지금 사실 말이 많으신 것 같은데 아니야. 어디 한번 해보시죠. 아까 니들이 내 말 끊어가지고 다 까먹어. 아니 근데 그래서 저번에 하던 얘기를 이어가 보자면 원래 내 작품은 항상 전개 속도가 되게 빠른 편이었어서 막 주변에서 피드백을 줄 때 전개가 너무 빠르다, 약간 늦춰라, 약간 이런 말이 되게 많았었는데 이번 작품은 약간 컨셉을 약간 어떻게 보면 개그, 어떻게 보면 만담, 어떻게 보면 캐릭터에 되게 중점을 둔 작품이 됐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전개가 안 나가. 그러니까 갑자기 등장인물 두 명이서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은 전개가 안 나가. 두 명이서 농담 따먹기 하루 종일 하고 있어. 약간 근데 이제 이번 작품에서 내 컨셉은 명확히 이거고 내 셀링 포인트는 그냥 얘네들이 얘기하는 게 재밌는 거. 약간 이걸 보라는 식으로 난 혼자서 약간 결심을 했거든.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서 보는데 일단 난 잘 읽혀. 왜냐면 내 취향의 개그를 써놨으니까. 자기가 쓸 때가 자기 재밌겠지.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독자들이 이거를 좋아할까? 근데 만약에 그러면은 독자들이 이걸 좋아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그럼 독자들은 전개가 빠른 걸 좋아하나? 전개가 느리면은 싫어하나? 근데 느려도 좋아하는 경우가 있는데 얼마나 느린 것까지 허용을 해주는 거지? 그리고 약간 그런 게 있잖아. 한두 편 정도는 느려도 봐줘. 근데 그렇지. 그게 4편, 5편, 10편 뭐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용납을 못한단 말이지. like 화상기환.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근데 화상기한도 전개가 엄청 빨라. 빠른데 느리지 않나요? 거기 북해빈군 가는데 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화상기한도 그렇게 느려진 게 한 100화 이후쯤? 그러니까. 초반 부분은 미친듯이 빠르지. 그거 맞는데. 아니, 초반 부분도 근데 종남지회였나? 화정지. 화종지회. 그거 완전 느리지 않나요? 아니야. 그게 빠르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게 그 화상기한을 읽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큰 편견 중 하나야. 화상기한은 다시 읽어보면은 생각보다 전개가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아니 화종지회가 50화 가까이 가지 않나요? 아니요. 화정지회는 제가 생각해도 빠른 게 30화야? 아니, 50화인데 어. 그게 왜 제가 빠르다고 느끼냐면 그 전에 화정지회까지 가는 길에 사건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와가지고 화산 보고 화산에서 그 밑에 있는 애들 잡고 그 다음에 저기 상회 은혜상단 가가지고 거기 잡고 은혜상단 화산 빛 먹으려고 했던 애들 잡고 또 무슨 폐관수련 마치고 돌아온 사형들 잡고 뭐 잡고 무슨 무공 복원하고 어디 비동 들리고 이 에피소드를 싹 다 50화 안에 녹여낸 다음에 화정지회까지 간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면 빨라요. 그 퀘스트를 쪼개가지고 되게 작은 퀘스트, 서브 퀘스트들을 되게 그 촘촘히 배치했기 때문에 속도감 자체는 굉장히 빠른 편인 거지. 그걸 읽었을 때. 본인이 느려서 생각한 이유는 뭐예요? 저는 약간 그랬어요. 저는 빨리 이제 이 화종지회에서 이제 사람들 그 독자한테 기대감을 주는 파트는 주인공이 나와서 애들을 다 깨는 거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그 다른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약간 없다고 할 수 없는데 이제 저는 그걸 봤어요. 그냥 주인공 나와서 이제 얘네들 센 척하지만 다 깨겠지 라는 이야기를 기대하면서 보는데 그리고 이 대전제 주인공이 나와가지고 이제 종남파 애들을 깰 것이다 라는 대전제를 미리 박아놓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기대감을 작품 전반에 깔아놓고 그리고 나서 30화를 진행을 해요. 근데 그동안 안 나와 주인공이 깨는 장면이. 그러면 느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실제로 난 그래서 얘기를 들으면서도 에피소드를 그렇게 길게 가는 거랑 상관없이 이 기대감을 걸어주고 이 기대감을 해소시키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전개가 느리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약간 이건 화종지회 이제 에피소드의 목표가 이건데 이걸 이렇게 걸어놓고 다른 것들을 막 해. 그래서 약간 이제 제가 얘기하면서도 이제 영광의 헤일로라는 작품이 있는데 얘는 주인공이 자기 정체를 숨겨. 얘가 막 해외에서 엄청 유명한 팝스타야. 그래서 이 작품에서도 독자들은 이제 이제 주인공이 이제 헤일로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언제 알게 될까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100화 동안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그거는 진짜 100화 동안 그 기대감 하나를 가지고 가는데 이거는
전개 속도랑 상관이 없는 기대감이에요. 이거는 언젠가 에피소드가 나오고 작품이 나오겠지. 하고 그 안에서 에피소드가 따로 진행되면 거기에서 파생되는 기대감이랑 그 이제 갈등 같은 것들이 따로 있는 건데 종남지회는 주인공이 이제 이거 밝혀지는 거라는 기대감이 가장 크고 너무 커. 그래서 이 작은 에피소드들이 주는 재미들이 상대적으로 적게 느껴지고 이거는 지금 이 길로 가는 거에 대한 부수적인 재미야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이거 화중지회를 보면서 아 이거 왜 이렇게 끌지? 이거 약간 옛날 그 노블레스 보는 것 같은데 그 웹툰 노블레스가 이제 주인공 조연들이 개 털리면은 한 10화 그러니까 10화면은 이제 7주니까 70일 동안 털려요. 그럼 이제 11화째에 나가고 갑자기 이제 라이가 나와가지고 꿇어라 이게 너의 눈높이 이게 너와 나의 눈높이다 뻥 한 번에 끝내. 약간 이건데 그걸 보면서도 느끼는 거죠. 아니 이렇게 간단히 끝날 건데 이 한 장면을 위해서 10화를 소비를 하네. 화정지회도 똑같았어. 주인공이 애들 다 깨부수는 이 장면을 보기 위해서 난 이 50화를 보고 있네 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러면은 난 이 작품의 전개가 빠르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약간 전개 그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방식이 아예 좀 다른 시각이 다르긴 하네.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웹소설의 어떤 전개는 약간 그런 거거든요. 결국에는 웹소설은 일반적인 스토리텔링에 다르게 좀 그 전개 방식이 단선적이잖아요. 그래서 서브 플롯이 없고 메인 플롯만 존재하기 때문에 메인 플롯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건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가? 그게 저는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기대감에 대한 부분은 조금 다른 얘기인 것 같고, 내가 생각하는 사건의 전개 속도는 한마디로 우리가 가지고 이제 퀘스트라고 보면은 퀘스트는 얼마나 길게 끄는가. 근데 지금 내가 봤던 화산기한은 기본적으로 퀘스트 하나가 길지 않았던 것 같아요. 퀘스트 하나가 뭐 아까 이제 우리 다영 작가님 말했던 것처럼 뭐 누구 치고 뭐 누구 여기 뭐 해결하고 뭐 하고 이거 자체가 3화를 넘어가는 게 거의 없었어. 3화, 5화 안에서 끝나는데 나는 그렇게 짧게 끝나는 것들이 쭉 배치되어 있으니까는 그 하나하나 끝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느리다고 생각 안 했던 거지. 그거를 봤을 때. 내가 생각하기에는 전기주는 그랬던 거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주인공이 안 나오고 아니면 주인공이 부가되는 예를 들면 그래서 화종집에 아무튼 그거는 이제 걔 눈 작은 애 그리고 조홍인가 걔네들 이야기가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조걸이랑 조걸, 윤정 몰라 이름 다 조걸, 까먹었어. 윤정. 너무 오래됐어. 조홍. 아무튼 그런 애들이 이야기가 말씀하신 대로 1화부터 3화까지 나오는데 이제 이게 사이드 에피소드 이게 가는 길에 있는 사이드 에피소드인데 얘네들이 계속 나와. 그러니까 뭐 한두 번 나오고 마는 게 아니라 얘네들 한 사이드 에피소드 한 7번 8번 나온 다음에 내 기억으로는 다 깨줄게. 50판에 그렇게 애들이 많이 안 나오는데. 아니 그 서로 기억이 다른가? 조걸인가? 조걸이랑 그 나오는 건 그- 거의 뒤에 나와요 나중에. 아니 맞아요. 화종지회에서 그 나온 거 아니야? 화종지에서 저기 뭐 중심이 되는 애는 걔가 아니라 조걸 대사형. 사형 누구야? 맞아. 아니 근데 근데 걔네들이 그 뭐였지? 그 싸우는 장면이 한 번씩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장면들을 하나하나 다 가져가서 이제 빨리빨리 풀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게 길다고 느꼈어요. 왜냐면 이제 내 생각이 웹소설 흐름에서 이런 장면들은 차라리 스킵을 하거나 아니면 패배를 하거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걸 굳이 하나하나 다 물론 이게 캐릭터를 정립하기 위해서고 후에 작품들에서 쓸 때 어떻게 빌드업을 할지에 대한 내용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스킵하거나 아니면 완전 대충 넘어갈 수도 있는 장면들을 굳이 조명을 해서 우리한테 넣는다. 보여줬다는 시점의 의미에서 저는 전개가 느리다고 생각해요. 전개가 그 궁극적인 대오프를 향해서 가는 속도가 있고 또 동시에 주인공이 하겠다고 한 걸 하는 것도 이 두 개가 결국 전개라고 보는 것 같은데 맞아요. 이 두 개가 같은 방향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주인공이 뭔가 하겠다고 한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서 작은 사건들이 하나하나가 전개가 되고 그 작은 사건들이 이 작은 사건들이 하나하나 에피소드가 빠르게 전개가 되는 동시에 이게 빨리 해결이 되는 동시에 그것들이 해결되는 것들이 궁극적인 대오포를 향해서 똑바로 가고 있을 때 우리가 전개가 빠르거나 혹은 시원시원하게 흘러간다고 생각하는데 이 방금 말한 그런 부분들이 화산파를 키운다는 대목표에는 부합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주인공이 다 쓸어버린다는 그런 이 중간 정도 급의 목표까지 아니지만 그래도 화산파를 키운다는 건 그러니까 적어도 누구는 그게 그 진도를 질질 끄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인공이 화산파를 지금 제대로 키워냈구나 얘들을 똑바로 가르쳤구나로
받아들여주는 사람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내 생각에는 맞아.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 그 청명의 장기 목표는 화산파가 강해지는 게 맞고 중기 목표는 종남파를 부수는 게 맞았고 그 다음에 단기 목표로 이제 에피소드가 조금씩 있는데 내가 지금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처음에 빚쟁이들 깼을 때는 그 빚쟁이들을 모아가지고 화산을 무너뜨리려고 한 애가 종남의 제자였고 그리고 은혜상단에서도 은혜상단 뒤통수 쳐먹으려고 한 애가 그 종남파였고 그리고 그 뒤에 뭐 한 애가 종남파였고 그래서 종남파랑 계속 엮이면서 종남파 애들 하나씩 깨면서 그 종남파를 향해서 나아간다는 느낌을 주는 동시에 대목표로도 나아가. 그래서 이게 대목표로 가는 길이랑 중기 목표로 가는 길이랑 소목표로 가는 길이랑 똑같았어. 그 다음에 이제 그 소목표를 하나씩 깨고 있다 보니까 이게 전개가 느리다는 느낌보다는 차근차근 나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줬다. 그래서 소목표의 해결이 빠르니까 전개가 빠르다는 느낌도 뭐 일견 든다. 이 정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식으로 쌓아가는 것이 화종지회의 기대감을 좀 더 키우는 역할일 수도 있었겠네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사실 제가 말한 화종지회는 진짜 그 화종지회 에피소드만 얘기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사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막 전개 느리다는 생각을 안 들었어. 근데 화종지회 들어가고 나서 거기서 제 기억에 나요. 화종지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화종지에서 주인공이 청명이 애들 다 깨겠지. 다 깨겠지. 그럼 나 이거 깨는 것만 보고 자야지. 해가 떴어. 저도 잠 못 잤잖아요. 대회 자체가 길었던 거고. 네, 그 대회 자체가 엄청 길어서 와 그거는 이거 근데 맞아. 이거 너무 늘렸었는데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건 그걸 맞아. 보면서. 그래서 약간 좀 느리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게 다 돈입니다. 근데 맞긴 한데. 그만큼의 기대감을 줘서 이거는 나는 그 비가 작가님의 권리 행사라고 봐. 왜냐면 그러니까. 그만큼의 기대감을 줬어. 그 참고 볼 만큼의 기대감을 줬으니까 이 정도 늘려도 돼. 근데 나는 그래서 그 첫 에피소드는 진짜 바로 그게 완전 그렇게 긴 첫 에피소드였잖아. 그래서 화종지회는 바로 봤는데 이제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가는데 또 이 기미가 또 보이는 거야. 근데 그 전에 배운 게 있으니까 이제 그 화종지회에서 느낀 게 있으니까 피로감이 들어. 이러면 또 이렇게 또 길게 또 가겠네. 이 작가님 패턴이구나. 이거 또 가겠네. 그거 라이브가 따라하기 힘들지. 그래서 재밌게 이제 그때까지는 재밌게 봐서 한 400화까지 읽었는데 놀랍게도 400화짜리. 많이 읽었네 그래도. 400화까지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북해빈궁에 가는데 그것도 한 30화 걸렸네. 참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맞아. 저도 거기서 멈췄어요. 저는 1000화 넘게 봤는데 대박이다. 거기서 천우맨 결성하고 안 본 분들한테는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제 말을 좀 가려서 하자면 1000화 넘게 한 다음에 그 화산파 안에서 안 나가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안 나가고 대화를 하고 똑같은 얘기하고 하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걸 100화를 한 거예요. 와. 야, 그걸 봤어. 그걸 봤어요, 제가. 근데 진짜 그걸 100화를 보고 안 되겠다. 기다렸다가 다시 봐야겠다 하고 딱 하차를 했는데 이게 제가 나가고 나서 댓글 반응을 한 번 봤어요. 나가고 나서 일주일 됐나? 드디어 전개를 하네라는 댓글이 있는 거예요. 야, 내가 그렇게 열심히 볼 때는 안 하다가. 근데 반대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개가 그 대화를 좀 느렸잖아요. 네. 근데 지금 아까 작가님이 말씀하신 거는 지금 쓰고 있는 작품이 계속 대화로만 이루어진다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본인이 싫어했던 거를 그대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약간 그게 달라요. 그 뭐가 괴가 달라요? 달라요. 뭐가 다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뭐가 다르죠? 뭐가 다르죠? 근데 이거 제 돈 내고 봐주세요 그냥. 너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그리고 그렇죠, 아니에요? 근데 심지어 여기에서 말하기 내용이 너무 부끄러워서 말 못하겠어. 근데 부끄러운 글이 나는 잘 쓴 글이라고 생각해. 부모님한테 못 보여줄 글이라는. 아니 맞는데 부모님한테 못 보여줄 글인데. 아니 그리고 근데 사실 어느 정도 그 지점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어느 순간부터는 그 화산기환 등장인물들의 티키타카가 재미가 없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계속 보니까. 그러니까 그 패턴화돼 있고 그리고 항상 같은 말 똑같이 하고 이거는 이제 저도 이제 앞으로 쓰면서 주의해야겠죠. 네. 그래서 내용이 예상이 가고 그 예상에서 하나도 안 비틀리고 그냥 똑같은 대사에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안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똑같은 얘기 또 하네 하면 지루해지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약간 또 지루하게 느꼈던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 더 재미있는 농담을 생각을 해야겠죠. 이러면은 농담을 본인이 지금은 이제 그래도 20화 전이니까 그래서 치는데 100화 이후로 넘어가가지고 맞아요. 농담을 계속 그러면은 짜내내는 거잖아요. 맞아요. 가능하시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패턴화를 시키는데 그러니까 100화가 넘어갔는데도 막 그렇게 화상기관 마냥 그 농담거리로
너무 많이 채워버리면 안 되고 그때부터는 이제 전개를 하고 전개를. 패턴화해서 아. 이제 이쯤에서 한번 나와주고 이제 대화가 나와주겠죠. 그래서 새로운 농담을 하기보다는 그때는 아마 패턴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좋아요. 오늘 다른 작가님들 얘기 좀 들어볼까요? 그러네. 나 혼자 얘기했네. 죄송합니다. 아니 너무 할 얘기 좋았어. 많으셨잖아. 그러니까. 할 얘기 많으셨어. 할 얘기는 적어가지고. 언제 한번 그 나도 굉장히 커다란 망난이 있었을 때 굉장히 커다란 에피소드 하나 만든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거의 원래는 한 권 안에 끝내려고 했더니 거의 2권 가까이 흘러가 버리고 그 아니 3권이었나 아무튼 결국 그 무대가 끝나는 게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야. 그게 근데 오히려 그때가 굉장히 중요한 에피소드였고 또 그 정말 할 게 많기도 했고 실제로 그때 작품 내부도 할 게 많았고 그리고 그걸 해내는 게 주인공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공을 들이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전개 속도와 재미의 상관관계인데 그 대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걸 확실히 알려주면은 이게 진짜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면은 좀 끌어낸다. 네, 좀 끌어낸다. 그래도 재미있다. 맞아. 그래도 돈 주고 사 본다. 네, 이 기대감 유지하는 방법이 아까 말했듯이 그 궁극적인 목표가 있고 장기 목표가 있고 중기 목표가 있고 단기 목표가 있는데 단기 에피소드 한두 개가 그러진 한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무리해서 막 빨리 치려고 너무 그것 때문에 이 빌드업을 쌓아서 그걸 너무 소홀히 그 부분을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나도 저 말에 너무 공감하는 게 나는 이제 물론 이제 4일차밖에 안 됐지만 통계를 보니까 갑자기 연동률 방어가 미친 듯이 되는 구간이 있더라고. 막 연동률이 안 줄어드는 거야. 쭉 가는 거야 일자로. 그래서 이 부분 뭐지? 봤는데 이게 너무 쓸 게 많아가지고 전개가 느려지는 걸 걱정하면서 아 이거 이렇게 길게 쓸 에피소드는 예정이 아니었는데 이게 길게 늘어지는 한 부분이 한 10화 정도 있었어. 근데 그 부분이 진짜 거의 이탈을 안 했어.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서 느려지는 부분은 느려져도 돼. 그러니까 이유가 없어서 느려지는 부분은 안 되겠지만 그런 차이인 것 같아. 그냥 전개 속도에 사실 전개 속도도 재미랑 상관관계가 있는데 근데 과감히 버릴 때는 버려도 된다. 그렇지.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처음에 한 권 정도야 좀 뭐 에피소드 하나를 한 2화 3화 정도로 해가지고 치고 가는 게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부터 어쨌든 한두 권 넘어서 따라온 분들이면 그래도 이제 슬슬 중기 목표급을 보여줘도 따라온다. 네, 오히려 그 정도로 보고 싶어 할 수도 있다. 근데 맞아. 약간 아까 내가 한 얘기랑은 약간 반대되긴 한데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해. 그러니까 초반에는 이게 한 번에 런칭이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보는 느낌으로 보는데 이제 막 100화 넘어가서 1일 연재하는데 그거를 따라오는 사람들의 감각은 그냥 그 약간 그때는 이미 이 웹소설이 줄 수 있는 이 작품이 줄 수 있는 재미가 고정돼 있어. 예를 들면 화상교환은 만담이 재밌다. 그리고 어떤 거는 뭐 전개가 재밌고 어떤 거는 싸우는 씬이 재밌어서 싸우는 씬 보려고 한다. 어떤 거는 레벨업하는 씬 보려고 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어. 그래서 그 재미를 반복적으로 줘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어쩌면 화상교환도 막 100화 동안 농담 따먹기를 한 게 그냥 그걸 따라갔던 사람들은 생각 없이 봤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뒤에서 따라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이 얘기 해서 지겹게 느껴질 수 있겠지. 근데 라이브로 따라가는 감각이랑 통으로 읽는 감각이 다르니까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 나도 화상기한 작가님의 태존비록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게 한 750화 된단 말이야. 근데 그게 중간중간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미래야. 이미 주인공이 모든 일을 끝낸 미래에서 주인공의 동료 중에 하나가 완전 꼬부랑 노인이 돼가지고 역사가 한 명이 방문을 해서 그한테 이야기를 풀어주는 식으로 가끔씩 이제 액자식 구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해서 전개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 그래서 나는 사가랑 그 역사가랑 이 늙은 주인공 동료랑 얘기하는 부분이 재밌었어. 그래서 와 이런 얘기를 하네 이러면서 재밌게 보고 그 다음에 또 작품 들어가가지고 액자 안으로 들어가서 주인공이 해결하는 거 보고 사건에 휘말리는 거 보고 난 되게 재밌게 봤는데 댓글에서 그러더라고. 또 역사가랑 얘기하는 걸로 한편 때우네. 또 역사가랑 또 얘기하네. 또 역사가 또 나와. 주인공 언제 나와. 계속 이런 댓글이 보여. 나는 그게 오히려 더 작품을 재밌게 만들어준 요소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나는 생각해보니까 완결이 나고 이미 끝까지 다 볼 수 있는 상태에서 봐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고 그럴 수 있겠다. 1일 연재에서 나도 주인공 보고 싶은데 주인공 위연호가 나와서 칼을 휘두르는 장면을 보고 싶은데 또 옆에서, 역사가 또 쫄시럽게 나와가지고 또 하루 종일 오늘 위연호 못 봐? 오늘 위연호 못 본다고? 오늘은 못 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나였어도 약간 느리다고 아, 생각했을 것 같다. 이 감각이 다른 것 같아. 독자가 원하는 장면이 안 나올 때 느리다 생각하는 거네. 자신이
상황이 안 나올 때. 그렇지. 아. 그렇지, 그렇지. 그 웹소설은 어쨌든 연재작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좀 본인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그 기대하는 바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질질 좀 끌어간다는 느낌이 들었을 때 그럴 때 좀 약간 배신감을 느낀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어서 본인의 예상을 약간 기분 좋게 빗나가면 그것도 아, 신선한 재미인데 그렇지, 그렇지. 기대감 내가 원하는 게 안 나온 거니까 이거 그냥 기분 좋을 수가 없잖아. 얘 내가 예상하는 게 틀린 거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전개가 좀 느리네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말한 것처럼 좀 어쩔 수 없이 스토리상 느려야 될 때도 있긴 있으니까 이제 그럴 때는 사실 진짜로 꾹 참고 그냥 빨리 이제 그거를 설명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라서 근데 그럴 때 방법이 있어요. 팁이 있어요. 그럴 때 연참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지루한 구간 있을 때는 연참한다? 그러면 오히려 조화가 돼요. 그래서 내 인생에서 그 고려할 수 없는 아니 왜 어떡해. 연참을 왜 고려할 수 없어요? 연참도 하고 해야지. 전 되게 열심히 좋은 것 같아요. 살아야겠다. 좋은 되게 생각이죠. 좋은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이죠. 맞아요. 연참해야지. 연참하시면은 이게 아무리 지루해도 독자들이 가짜까 이러면서 맞아. 좋아하지 않을까. 그 전까지 재밌었으면. 그렇죠. 그전에 재밌었으면 전제가 있겠죠. 연차하면 좀 성의를 봐서라도. 그럼 봐주는 당연하지. 거지. 그래가지고 너무 좀 늘어질 것 같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쓰다가 7천자 넘어가는데 좀 애매하다 이게 하늘을 끝나기 어렵다 그러면은 끊어가지고 5천자 만들고 나머지 3천 붙여가지고 아예 연참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이제 뭐랄까 좀 스무스하게 넘어질 방법이라는 거죠. 맞아요. 그거 하니까 생각난 건데 그 이제 그 김군이라는 스포츠물 작가님이 있거든요. 근데 그 작가님이 전개가 되게 느려가지고 문피아에서 하는데 막 사람들이 원성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 작가님이 선택한 방법이 그거였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그 독자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글을 빨리 그 전개를 빨리 못 쓰겠다. 그리고 그 글은 내가 원하는 글이 아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렸다. 난 이제부터 하루 2연참씩을 기본으로 하겠다.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대박이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정답일 수 있어요. 돈도 더 많이 벌렸겠죠. 그러겠지. 그렇게 하고서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완결 지었다. 그럼 완결 지은 사람들을 쭉 보니까 사실 좀 느려도 그냥 다 볼 수 있으니까 훨씬 더 만족감이 높겠지. 맞아요. 와. 그렇게 감안하고 쓰면은 안 될 거 없지 않을까. 약간 어떤 그 낙하산 작가님의 그 4천년 만에 개화한 대마호사라는 작품이 있었는데 제가 그 완결까지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약간 본편이 있고 본편 이후에 이제 더 주인공이 상위격 개체가 돼가지고 그 더 높은 상위격 개체와 싸우는 그런 외전 얘기가 있어요. 그 외전 반, 본편 반 거의 이런 분량인데 거의. 근데 외전에 들어서고 이제 주인공이 또 이제 거의 상위격 개체가 됐지만 더 높은 상위격 개체가 있으니까 선임 느낌으로다가 다시 아무것도 아닌 급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애들 중엔 세. 근데 그런 개체가 됐는데 또 답답하잖아. 솔직히 말하면 주인공 개 셌는데 진짜 엄청 셌는데 애가 또 다시 약자가 됐네. 일단 고구마 1스택. 근데 왔는데 주인공한테도 엄청 기대가 생긴 일이 생겼어요. 주인공이 지금 되게 주인공 처음에 등장할 때 주인공이 안 나와. 예전 1화 때 주인공이 안 나와. 그때는 인간이 다 망하는 시대인 거야. 근데 그게 각자마다 행성이 또 달라가지고 우주거든요. 무대가 이제는 이 외전부터는. 그래서 지구인 거야. 헌터 세계관 그런 지구에 온 주인공이 온 거야. 그런 지구에 왔는데 이제 어떤 주인공의 서양 외모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마차의 주인공이 어떤 정신 나간 PTSD 오는 그런 애로 이렇게 앉아 주인공이 가만히 앉아 있어. 주인공의 외모 묘사를 딱 해줘 작가가. 주인공이구나. 주인공 어떤 일을 지금 대기하고 있구나. 어떤 일을 기대감이 막 생겨. 막 생기는데 이제 주인공이 활약하는 거 빨리 보고 싶어. 보고 싶어. 넘겨. 근데 1화, 3화 넘어가 또 안 나오는 거야. 나 70화까지 다 읽었는데. 너무 기대되는 거야. 근데 그 느리잖아. 느린데도 너무 기대돼가지고 화가 나는데 계속 보게 돼. 봤을 때 딱 내가 어느 장면이 딱 나왔어. 한 3일 뒤에 나온 거야. 아나스타샤. 그냥 도파민이 막 폭발하는 거야. 근데 전개가 느리지 않았어. 그냥 너무 재밌어. 전개가 느렸다는 건 이미 내 기억에 말소됐어. 재밌으면 그냥 전개 느렸다는 말소가 게 돼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이 작가님이 자주 쓰던 게 주인공이 내 기대감을 이렇게 많이 했어. 근데 했는데 다음 화에 이제 이걸 어떻게 터뜨릴까. 딱 메일이 왔어. 딱 봤는데 주인공 안 나와. 그냥 다른 조연 얘기가 나오는 거야. 조연 얘기가 나오고 그 조연 서사를 쌓아가면서 조연 서사와 주인공 얘기가 맞물리면서 같이 터뜨리니까 빌드업이었구나. 작가님이 밀당을 잘하시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계속 보게 되는 거야. 또 주인공 안 나오겠네. 또 이제 패턴이니까 이것도 또 이러네. 근데 이것도 이렇게 볼 수 있어. 이거 그냥 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외전이니까 가능한 일 아닐까요? 맞아, 외전이 가능한 이거. 이미 주인공한테 정이 맥스로 붙어. 그렇지.
그러니까 되잖아. 이게 어느 정도 내가 그 작품의 캐릭터한테 어느 정도 몰입돼 있고 맞아. 애정을 느끼면은 사실 그 다음부터는 그 캐릭터가 뭘 해도 사실 맞아. 전기가 들이든 뭐가 뭐 얘가 이상한 짓을 하든 다 그냥 재밌게 보는 경지에 오르는 거니까 사실 그때부터는 작가도 편하게 그냥 뭐든 그냥 제가 이 방식을 이상하게 배워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 제가 한 3질 때인가 그때 이상하게 이 방식을 배워버려가지고 그러면 안 되죠. 이거는 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본편이 이게 궤도에 오르고 이제 외전격으로 갔을 때 그럴 때 이제 약간 좀 독자들에 대한 서비스 마인드로 가는 거기 때문에 본편에 하면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이런 것들. 맞아. 본편에서는 이상은 잘 안 그랬어요. 예,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약간 저 나름대로는 정리가 된 게 아, 그래요? 그 다행이다. 전개 속도랑 재미랑 상관관계에 대한 그런 내용보다 이제 제가 지금 궁금해진 건 그거예요. 약간 이게 라이브에 따라오는 독자들을 상대로는 약간 지루한 장면이 반복돼도 그렇지. 괜찮을지도 모른다. 근데 이거 뒤에서 따라오는 독자들 입장에서는 여기가 폐사 구간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면은 어디에 더 중점을 두고 써야 되죠? 그러니까 이 작품에 이제 뒤에서 한 번에 따라오는 독자냐, 아니면 라이브로 오늘 계속 봐주는 독자냐, 뭐가 더 그러니까 뭐에 더 포커싱을 두는 게 이제 상업적으로 혹은 작품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라이브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라이브를 계속 보게. 네, 라이브를 계속 봐야지 사실은 조회수가 올라가면서 작품의 인지도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댓글도 좋고. 그래 안 그러면은 애초에 이게 라이브를 따라서 없다. 그러면 뒤에 올 사람이 없거든요. 라이브로 올라가니까 뒤에 사람도 따라오는 거지. 모든 기준을 라이브에 맞춰가지고. 결점 눌러주는 것도 그 사람들이고 라이브다. 댓글 해주는 것도 그 사람들이고. 그러네. 그렇게 그런 해가지고 관점에서. 중간에 이벤트가 들어가서 이게 뭐지 하고 새로 들어오는 독자도 있을지언정 아예 인기 없는 작품한테는 이벤트도 일단 안 가고 연독이 좋으면 일단 이벤트를 줄 수 확률이 높아져. 그렇게 보면은 전개 속도가 어느 정도 빠른 게 재미가 좀 있을 수가 있겠네요. 그건 맞죠. 그래서 클리셰가 그러네. 여기서 나오는 거죠. 클리셰적인 어떤 전개랑 소재를 잘 쓰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전개 속도를 조정해가지고 좀 더 빠르고 진입장벽을 낮춰가지고 독자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하는데 유리하다. 그런 부분은 이제 부정할 수 없다는 거지. 그 안에서. 맞아. 100화까지 진도 빨리 빼가지고 쭉 몰입시켜준 다음에 그거 한 방에 풀어가지고 조회수 그 쫙 끌어모으고 끌어오지. 그 사람들한테 이제 라이브로. 100화 동안 쌓아놨던 재미 코드를 압축적으로 전개해 놓은 그 것들을 한 편씩 한 편씩 끊어주면서 이 재미를 계속 주네라고 느끼면서 그 사람들이 계속 따라올 수 있게 하면은 쉽지 않네. 하면은 재밌다. 그러면 전개 속도와 재미가 있다는 말을 모두 들을 수 있다. 아니 사실 그래서 나는 되게 이제 막 카카오나 네이버에 작품들을 엄청나게 많은 글들을 보다가 중간에 지루해져서 안 보게 되면서 되게 아쉽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 그리고 내가 완결까지 다 본 웹소설들은 대부분 무료 회차부터 문피아를 난 많이 보는데 무료 회차부터 진짜 라이브로 맨날 따라가던 작품들이야. 그래서 오랜만에 봐도 많아봐야 7편에서 10편 정도 쌓여있는 거 한 번에 보고 매일매일 봤던 작품들만 이제 완결까지 다 보고 이제 한 번에 몰아서 보는 작품들은 진짜 막 뭐였지? 뭐 임기찬날? 그 정도? 아니면은 그 정도? 거의 완전 명작이라 불리는 맞아요. 것들. 그 정도 아니면은 완결까지 보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쉽지 그래서 않지. 나는 그래서 좀 이렇게 다 끝까지 볼 수 있는 작품을 써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라이브를 생각을 하면은 이제 정체적인 이제 한 번에 다 볼 때의 작품성이 약간 어그러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생각을 좀 해봐야겠네. 연재물로서 좀 어려운 부분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우리가 고려해서 쓰실 때 전반적인 이야기의 어떤 틀과 흐름을 맞춰 놓는 게 좀 유리한 면이 있다. 맞아요. 어떻게 보면 웹소설을 재미있게 즐기는 방법으로 그냥 라이브로 따라가는 재미있는 인기 높은 작품들 편수 많은 거 보는 것도 있지만 라이브로 재밌는 작품들 따라가는 것도 나름 웹소설을 가장 100%로 즐길 수 있는 맛이지 않을까? 문피아는 아무래도 그런 게 좀 많겠죠. 아무래도. 맞아요. 일단 카카오나 이런 거는 좀 120화서 한 번에 올라오니까 좀 빌드업이 필요하겠지만 문피아는 아무래도 라이브 쪽이 좀 더 크겠죠. 그런 느낌도 있네요. 대목표와 중기 목표를 잘 잡아두고 그걸 통해서 아무리 반복을 시켜도 어쨌든 그쪽으로 가고 있으면은 독자들이 기다려준다. 그래서 약간 카카오 쪽이 카카오나 네이버 시리즈 같은 길게 가는 작품들이 좀 더 반복되는 지점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거기 있는 독자들은 대부분 반복되는 지점의 스토리를 좀 더 잘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붙어서 보는 거고 이제 그런 것보다 라이브 쪽에 좀 더 집중되어 있는 독자들은 문피아 쪽에 아무래도 좀 새로운 소재들과 새로운 어떤 이야기의 흐름들을 좀 좋아하는 편이 아닌가. 맞는 것 같기도 하네요. 좀 다른 타겟층이 좀 있지 않을까. 맞아요. 타겟팅이 그런 것 같아요. 네. 뭐 더 할 말씀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자, 웹소설 작가가 말도 잘함. 오늘 수다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웹소설에 관한 재밌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모두 안녕. 안녕.